서울 변두리, 곰팡이 냄새가 스며든 반지하 방에서 정우는 매일 밤 천장의 발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23살 청년의 방은 고작 4평. 창문 하나로 들어오는 빛마저 흐릿했지만 그의 눈은 늘 무대 조명만큼 밝게 빛났다. 낡아빠진 기타 줄을 조이며 정우는 속삭였다. 오늘도 한 번 더.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그 자리가 정우의 무대였다.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는 시멘트 바닥에 앉아 마음을 쏟아냈다. 기타 케이스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는 작았지만 그에겐 박수보다 소중했다. 하루벌이는 고작 2만 원에서 3만 원. 그것도 운이 좋을 때의 이야기였다. 저 청년 진짜 잘한다. 목소리가 진짜 좋네. 지나가는 사람들의 작은 중얼거림이 정우의 가슴을 두드렸다. 어떤 날은 회사원이 5천 원짜리 지폐를 넣어주기도 했고, 어떤 날은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가 우리 아들도 저렇게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미소를 지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벌어들인 돈은 고스란히 보컬 학원비로 나갔고 남는 건 라면 한 개 살 돈뿐이었다.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우야, 이러다 몸 상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신문만 들여다보셨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속으로는 아들이 걱정되지만 꿈을 응원하고 싶어 한다는 걸. 매일 밤 기타를 품에 안고 잠들며 정우는 다짐했다. 언젠가는 꼭 큰 무대에 서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게 만들 거야. 그때가 되면 가족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아들이 해냈어요 라고. 지하철역의 차가운 바람과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정우의 노래는 계속되었다. 꿈이라는 이름의 멜로디를 안고 매일 노래를 불렀다. 그날은 언제나처럼 평범한 목요일이었다. 정우가 보컬 학원에서 돌아와 기타를 조율하고 있을 때 집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부엌에서 들리던 어머니의 설거지 소리도, 거실에서 들리던 아버지의 기침 소리도 멈췄다. 그리고 어머니의 비명이 반지하 방 전체를 흔들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 정우가 방문을 박차고 나가니 아버지는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고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다.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정우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그의 미래를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지만 수술비가.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주저앉았다. 수술비 3천만 원. 그들 가족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어머니가 10년간 운영해온 작은 분식집은 병원비 마련을 위해 급하게 정리됐다. 20평 남짓한 가게는 헐값에 넘어갔고 그나마도 아버지의 의료비에 모자랐다. 은행 대출, 친척들한테 빌린 돈, 어머니의 적금까지 모두 털어넣어야 했다. 정우는 학원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입구에 붙은 수강료 연체 시 수업 정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주머니 속 마지막 5만 원권을 만지작거렸지만 그 돈으로는 아버지의 약값도 감당할 수 없었다. 정우야, 이제 어떻게 하지? 어머니의 눈가에는 처음 보는 주름살이 깊게 패여 있었다.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서도 미안하다만 반복했다. 그 순간 정우는 깨달았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걸. 그날 밤 정우는 벽에 걸린 기타를 바라보았다.
그리곤 기타를 내려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생각했다. 잠깐만, 정말 잠깐만 기다려줘. 눈물이 기타줄에 떨어져 작은 소리를 냈다. 새벽 4시 30분. 정우의 하루는 알람 시계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위해서였다. 냉동창고에서 20kg짜리 상자를 나르는 일은 그의 가느다란 몸을 빠르게 소진시켰다. 손가락 끝은 언제나 차갑게 얼어 있었고 기타 줄을 짚던 그 손가락들은 이제 굳은 살투성이가 되어갔다. 야, 신입, 좀 더 빨리 해. 팀장의 고함 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더 빠르게 몸을 움직였다. 한때 무대에서 조명을 받던 그 몸이 이제는 형광등 아래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오전 9시 물류센터를 나온 정우는 곧바로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안전모를 쓰고 벽돌을 나르는 일, 시멘트를 젓는 일, 철근을 옮기는 일, 무엇이든 했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 대신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때웠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였다. 정우 형, 요즘 음악은 어떻게 돼? 현장에서 만난 또래 아르바이트생이 물었다. 정우는 잠깐 멈춰서 손을 바라봤다. 물집이 터져 밴드를 감고 있는 손가락들, 기타 줄을 제대로 누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그냥 잠시 쉬고 있어. 오후 6시 현장 일을 마친 정우는 집에 들러 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간단히 씻은 뒤 편의점으로 향했다. 야간 아르바이트, 그의 3번째 일자리였다. 계산대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계산을 했다. 오늘 벌어들인 돈 12만 원, 아버지의 약값 3만 원, 생활비 2만 원, 남은 돈 7만 원. 편의점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우는 가끔 그들이 부러웠다. 퇴근 후 치킨과 맥주를 사는 회사원,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가는 대학생들. 그들에게는 여유가 있었다. 꿈을 꿀 수 있는 여유가. 집에 돌아가면 자정이 훌쩍 넘어 있었다. 벽에 걸린 기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먼지가 쌓여가고 있었다. 정우는 그것을 바라보며 고개를 돌렸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으니까. 정우야,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가 늦은 밤 온몸이 파김치가 된 아들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엄마. 이것도 잠깐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정우는 창문 밖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서울 하늘. 그래도 그는 알고 있었다. 구름 위에는 분명 별들이 있다는 걸. 언젠가는 다시 그 별들을 노래할 수 있을 거라는 걸. 하루 3시간 남짓한 잠 속에서도 정우는 꿈을 꾸었다.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꿈을 꾸었다. 그날도 언제나처럼 지독한 하루였다. 물류센터에서 손목을 삐끗하고 건설 현장에서는 시멘트 가루가 목에 들러붙어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편의점에 들어선 정우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기계적으로 인사를 건네며 계산대에 앉았다. 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은 밤이었다. 오후 11시쯤 편의점 뒷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내가 시비를 걸어왔다. 술에 취한 채로 떠들어대며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했다. 정우는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부탁했지만 사내는 더욱 거칠게 굴었다. 야,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결국 경찰을 부르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사내가 끌려간 후 편의점은 적막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정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비는 더욱 세게 내리고 있었다. 뒷골목으로 향하던 정우는 문득 멈춰 섰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고 했다. 답답함, 분노, 슬픔, 그리운 것들이 뒤엉켜 목을 조이고 있었다. 정우는 편의점으로 돌아가 구석에 세워뒀던 낡은 기타를 꺼냈다. 몇 달 만에 만지는 기타줄은 낯설었다. 굳은 살로 둔해진 손가락 끝이 줄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비 오는 뒷골목,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그곳에서 정우는 노래를 시작했다. 처음엔 목소리가 갈라졌다. 몇 달 동안 제대로 써보지 않은 성대는 거칠고 떨렸다. 그래도 계속 불렀다. 길을 잃어도 괜찮아. 다시 찾으면 되니까. 즉석에서 만든 가사였지만 그 안에는 정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가족을 위해 참아왔던 아픔들, 그리고 여전히 꺼지지 않은 희망까지. 그때였다.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 발걸음을 멈췄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비에 젖어가면서도 그는 정우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정우는 그의 존재를 알았지만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더욱 진실하게 불렀다. 마치 자신의 마지막 무대인 것처럼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의 표정이 있었다. 당신, 정말 놀라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군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정우는 당황해서 기타를 내려놓았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고 작업복은 시멘트 가루로 얼룩져 있었다. 이런 모습을 남에게 보이는 게 부끄러웠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러웠나요? 정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니요. 전혀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며 미소를 지었다.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음악 프로듀서죠. 명함을 받아든 정우의 손이 떨렸다. 그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획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다. 이런 초라한 모습의 자신에게 프로듀서라니. 혹시 장난이신 건 아니죠?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성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20년간 이 일을 해왔어요. 수많은 가수들을 만났지만 방금 당신 목소리에서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순수하고 진짜 감정이 담긴 목소리. 하지만 저는 정우가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의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힘든 상황이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김성훈이 정우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더욱 진실한 노래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의 노래는 사람들 마음에 닿지 않아요. 며칠 후 김성훈은 약속대로 정우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편의점이 아닌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정우는 3번의 아르바이트 사이 짬을 내어 나왔다. 일단 데모곡을 하나 만들어 보죠. 당신이 그날 밤 불렀던 그 곡으로요. 김성훈이 제안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시간이. 정우가 머뭇거렸다. 알아요.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하지만 정우 씨, 당신의 재능을 묻어두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조금씩이라도 시작해봐요. 데모곡이 좋으면 음원 수익도 나올 거예요. 집에 돌아온 정우는 오랜만에 기타를 제대로 조율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우야, 그 사람 믿을 만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우가 기타줄을 튕기며 말했다.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평생 후회할 것 같거든요. 그날 밤
정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집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물류센터에 가기 전까지의 2시간이 그의 음악 시간이었다. 거칠어진 손가락은 아팠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설렜다. 벽에 걸렸던 기타가 다시 그의 품에 안겼고 먼지 낀 노트에는 새로운 가사들이 빼곡히 적혔다. 그 순간 정우는 깨달았다. 꿈은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잠시 숨어 있었을 뿐이었다. 반지하 방 창문 너머로 새벽 빛이 스며들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꿈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으니까. 오늘 이야기. 힘든 현실 속에도 빛나는 정우의 꿈 어떠셨나요? 누구에게나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포기하고 싶을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정우처럼 마음속 작은 희망과 끊임없는 노력은 결국 길을 열어주기도 하죠. 힘들고 지친 날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감동, 이야기와 희망 메시지를 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도 언젠가는 반드시 빛날 거예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요. 감사합니다.